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30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좋죠? 즐거운 주말들 보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증시의 흐름도 이제 뭐 계속 좋았죠. 네, 상반기 내내 좋았고 이제 하반기로 넘어온 이제 7월 달도 마지막 이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한여름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증시의 어떤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업종에 이제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그 추세의 흐름이라든지 또 이제 증시의 어떤 방향성, 상승 방향성 자체가 흔들리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우려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도 주셨고 또 이제 의견도 주셨고 또 이제 우려하는 포인트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뭐랄까 기준적으로 또 이제 어떤 근거 중심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려왔고 이번 시간도 이제 요 제목은 오늘 미국 증시 강력한 상승. 지난 금요일 날 나스닥이 이제 1.9% 2% 가까운 상승 마감이 되면서 또 다음 주에 대한 어떤 기대 가치도 상당히 또 높아지고 있는데요. 뭐 한국 증시에 이제 미국 증시의 흐름에 추세적인 흐름에 이제 같이 연동돼서 움직여가는 그런 증시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흐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기술 패권, 결국 이제 그 AI입니다. 지금 AI가 시대적인 어떤 흐름을 뒤바꾸고 있고 또 이제 관통하고 있으면서 끌고 가는 증시나 이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그런 대상의 어떤 기업들을 끌고 가는 어떤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진짜 우리 실생활 속에서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도 인공지능 로봇 같은 이런 기술들은 큰 변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지금 나눔 인사이트라고 이제 독서 클럽을 제가 5기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안으로 이제 20기 이렇게 좀 제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주제가 이제 독서 클럽을 이제 기점으로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 또 은퇴 이유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자산을 우리가 주식만을 투자할 건 아니죠. 이런 이제 부동산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투자 대상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어떤 배분에 있어 가지고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한국의 경제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가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건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업이 우리 직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나갈 건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고민하고 싶은 거죠. 지금 미국이 그 패권을 쥐면서 뒤흔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사 중에 이제 체크들이 있지만 큰 어떤 문제화가 되는 부분도 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투자는 또 어떤 전략 하에서 어떤 기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소중한 자산을 불려나갈지를 한번 깊게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시간들도 같이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전략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증시 마감부터 해보죠.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나스닥 기준 1.9% 상승했습니다. 와, 이거 미국 증시는 연일 강한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 다우 지수도 0.5% 상승, S&P 500 지수도 거의 1% 상승하면서 어제 음봉을 그냥 또 돌려 세워버리는 그런 패턴을 만들면서 역시나 지금은 상승 추세 흐름을 강하게 내고 있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준 것 같고요. 미국 증시의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애플을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 빅테크 기업들, 엔비디아 다 이제 상승이죠. 테슬라도 4% 상승을 했고 구글, 알파벳도 2%대, 메타도 4% 상승, 뭐 다 상승했네요. 그래서 강한 빅테크 기업들 중심의 강세,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라든지 인텔 뭐 이런 또 반도체, 퀄컴 이런 기업들이 또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국 증시도 이제 반도체 주식들 상당히 강한 어떤 기조 흐름들 또 2차 전지 주식들도 뭐 테슬라 상승과 함께 또 좋은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증시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으로 상승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증시, 나스닥 증시죠. 이런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 21선 깨지 않으면서도 상승의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완전히 돌려 세웠죠. 그래서 침체 약세장 이런 거는 이제 논할 수 없는 구도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뚫어낼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추세는 어쨌든 상승 추세를 완연하게 가지고 있고, 그 추세가 이제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 아닌 이유는 명분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이다. 명분. 이게 이제 거대 수급들, 거대 자금들, 스마트한 머니들이 어떤 명분이 있어야지 같이 이제 행동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행동을 같이 하는 게 짜고 친다는 게 아니라 그들도 이제 이 큰 어떤 혁명적 이 시대 흐름에 그런 중심축의 기업들의 자금을 이제 이 베팅하는 거죠. 예, 시대에 베팅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과거 이제 모바일에 베팅했던 것처럼, 또 코로나 이제 베팅했던 것처럼, 또 인공지능 혁명에 베팅하는 그런 글로벌 자금들이 결국은 이렇게 미국 증시에 꼿꼿한 이제 상승 추세를, 이제 로버스트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고요. 그만큼 이제 글로벌 증시는 완연하게 상승 추세 흐름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이제 거기에 기반해서 안정된 기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여기 좀 올라오긴 했지만 좀 안정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FMC의 어떤 금리 기조도 어느 정도 정점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등락이 있는 거에 너무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어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그 추세가 어떤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추세는 하향된 추세를 내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물가가 하향되는 추세를 내고 있다. 이는 즉 증시에는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우호적인 환경 하에서 어떤 메인스트림의 이제 트렌드가 만들어지면 결국 증시는 상승의 추세를 강화할 텐데, 인공지능을 통해 또 이제 테슬라를 기점으로 하는 이제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전기차라는 이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트렌드에 기반해서 메이저 수급들도 재편되면서 상승을 끌고 가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제가 이제 2021년도 이제 여의도 강연회 때도 이제 아이언큐, 결국 이제 양자 컴퓨팅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좀 드렸었는데, 결국 이제 오랜 기간 하락을 했어요. 하락했지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점 대비해서도 3달러에서 지금 17달러니까 5배 이상 이제 상승을 한 건데요. 저점 대비해서도. 결국 이제 이런 기업들이 성장에 이제 기반 두고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올지 말지 뭐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 기술 혁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주도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정배열 구도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갭상승으로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도 정배열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 장기 상승 국면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6월달 여의도 강연회 때도 1등 기업 엔비디아, 그리고 2등 기업 AMD, 이제 GPU 쪽에서 놓고서 엔비디아를 이제 제가 여의도 강연회에서도 이 커버 드리는 종목으로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1등 기업에 이제 무조건 투자를 그냥 이쪽에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2등 기업에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투자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뭐 로봇 수술, 의료용질, 로봇 수술의 압도적인 독점적 기업이죠.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이 기업도 1등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면 돼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로봇, 또 이제 전기차의 1등 기업에 앞으로 이제 로보택시라는 그 거대한 어떤 혁명적 이제 그 흐름에 결국 이제 테슬라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좀 명확히 좀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최근에 가격 인하를 단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기업의 지배력을 보여주는 거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선택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전기차 기업들 다 죽여버리려는 건데, 경쟁력을 이제 잃게 만드는 건데, 결국 이제 더 많은 이제 물량을 보급할 수 있는 어떤 그 전략적인 부분은 결국 전기차에서 마진을 남기는데 포커스를 두지 않는 그 밸류를 낮게 만드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명확한 기업의 어떤 경영의 전략적인 부분을 말해주는 거라서 참 앨런 머스크의 대단함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XR,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가상 세계의 어떤 시대에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 플랫폼으로서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는 기업도 아주 좋은 어떤 혁명적
그 부분에서 또 어도비라는 기업도 혁명적인 그 흐름에 편승하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들, 뭐 리사이클 홀딩스 같은 또 이제 2차전지 쪽 폐배터리, 북미 쪽에 이제 1등 회사도 좋은 어떤 흐름들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미국의 이제 흐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서요. 코스피 지수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 구분해서 투자하기보다는요. 지금 보면 이제 흐름 자체가 코스피가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가 이제 메이저 수급의 이제 본격적인 메인스트림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코스피 지수를 본격적으로 상승시키는 구도로 넘어가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이닉스가 최근에 3%, 지난 금요일 3%, 최근에 이제 급등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코스피 반도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본격적인 상승 구도로 넘어가게 될 걸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 이제 2차전지 기업들 최근에 조금 변동성 컸는데요. 어쨌든 뭐 2차전지가 죽는다기보다는 옆으로 박스를 돌리는 그런 패턴 속에서 또 반도체라든지 또 바이오 쪽으로도 수급이 돌면서 그쪽도 이제 상승 추세를 이제 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할 대상 종목들은 굉장히 많고요. 그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시장을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리 절망이나 이런 것들을 휩싸이면 절대 안 되고, 지금은 계속 긍정, 희망, 그리고 우리가 성장주 내에서 주도력을 갖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계속 찾아서 조정을 받을 때 계속 물량을 모아나가는 전략을 펴야 된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지금 시장에서 기사를 좀 볼게요. 그 돈나무 이제 언니라 불리는 뭐 캐시우드가 이제 테슬라 차가 인하에 신뢰가 더 높아졌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발언인데요. 테슬라 목표 주가를 지금 $2,000 고수하고 있다. 최근 인터뷰에서 테슬라 주식 매도에 대해서 처분에 주된 이유는 포트폴리오 관리다. 지난 6개월간 2배 이상 이제 상승했고, 우리의 다른 보유 주식들은 여전히 최저치에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갈아탄 거죠. 결국은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죠. 이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테슬라가 포트폴리오 10% 이상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줄이고 저평가된 다른 주식에 재배치를 한다는, 그래서 비중 조절을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한 이후로 신뢰가 높아졌다. 테슬라는 최근 연이은 가격 인하에 마진에 대한 이제 이익 마진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면서 주가가 출렁출렁했죠. 이 캐시우드는 테슬라는 그렇게 할 여유가 있는 몇 안 되는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하나다. 테슬라는 소비자 전자 배터리의 비용 곡선을 타고 있으며, 이것은 비용이 훨씬 더 높은 다른 완성차 업체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지난해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700만 대 전기차를 판매했고, 우리는 27년까지 6천만 대가 판매되고 테슬라가 본질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드는 $2,000의 테슬라 목표가를 고수하고 있다. 지금 주가는 $255 수준이다. 그래서 와, $2,000. 사실 뭐 애플의 시총은 넘어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다. 2027년까지 에비타 $2,270억 달러를 기록할 걸로 전망된다. 택시 사업에서, 로보택시에서. 그래서 테슬라의 경쟁 우위는 이제 수십억 마일에 달하는 실제 주행 데이터를 수집해서 자동차가 드문 상황에 적응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아무도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 제외하고는 어떤 업체도 이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부분, 이 포인트에 우리가 투자에 포커스를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테슬라가 미국에서 자율주행 택시 플랫폼이 될 핵심 위치에 있다고 믿으며 서비스 가격을 우버나 리프트보다 낮게 책정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비용이 절감되는 원인은 단위 성장. 여기서 저는 이제 우버나 리프트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주제라고 보고요.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테슬라는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비용 감소를 전가할 것이다. 그래서 로보택시 안정성에 대해서는 나는 내가 전혀 모르는 운전자와 함께 하는 것보다 내가 신뢰하는 무인차를 타는 것을 선호한다. 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약 45,000명이고
그 중에 80에서 85%는 뭐냐? 인적 오류. 인간을 상황에서 제외하면 사고가 훨씬 줄어들 것이다. 그랬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무인 이 시스템, 자율주행 시스템이 훨씬 더 이제 사고 확률은 적습니다. 예. 적은데 이제 그 이제 우려하는 포인트, 이제 컨트롤할 수 없이 그냥 기계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는 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건데요. 훨씬 더 사고 확률은 줄어드는 겁니다. 졸음운전도 없는 건데, 그렇잖아요. 음주운전, 뭐 졸음운전, 실수 이런 게 없는 건데요. 뭐 그러니까 그런 실수, 잦은 실수 같은 게 없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AI가 엄청난 우리 생활에도, 실생활에도 또 직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런 사태들. 지금 배우들이 넷플릭스가 AI 관련자를 채용해서 공고를 내자 연봉이 12억. 배우들이 속대 집혀서 이제 농성을 하고 데모를 하고 집회 시위를 하는 부분인데요. 결국 이제 이 AI 관리자를 통해서 뭐 배우나 어떤 사람들 이런 어떤 것들을 학습시켜가지고 머신러닝 학습시켜가지고 배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 학습시켜가지고 어떤 역할을 맡기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거의 뭐 우리가 찍는 거랑 지금 CG, 예, 이런 거랑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번에 이제 여의도 강연에서도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게 실사인지 이제 만든 건지 이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그런, 예, 유니티의 어떤 그 이제 컨텐츠들을 이제 보여줬었는데, 넷플릭스가 이제 머신러닝 부분 제품 관리자 구인 공고를 자사의 채용 사이트에 게재하면서 헐리우드 배우 작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지금 무섭게 위협으로 지금 배우들이 느끼고 있고 작가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속이 뒤집어진다. AI 활용에 따른 배우 작업들의 권리 침해 문제. 예, 그래서 배우들은 스튜디오 측이 배우의 얼굴, 이미지, 목소리를 가져다가 AI로 학습시켜서 지속적으로 활용하면 한 번의 출연료만 지급하고도 스튜디오 측이 배우들의 자산인 얼굴, 목소리 등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했다. 와, 그래서 엄청난 앞으로의 어떤 변혁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삼성전자의 이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이제 양산 로봇이죠. 아마 이제 의료용 양산 로봇 이제 이름을 보핏으로 이제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조만간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 시장 대격변을 예고한다. 입는 로봇 연내 출시. 보핏으로 헬스케어 공략에서 이 삼성이 지금 로봇 AI 쪽에 굉장히 큰 자금을 퍼붓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로봇 시장에서 이제 그 뭔가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이쪽에서는 글로벌적인 어떤 선두 업체가 크게 자리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삼성이 그 주도권을 쥘 가능성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거대하게 커져 나갈 이 무인화, 자동화, 이 로봇의 시대에서 결국 이제 AI라는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을 어디에 입혀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모빌리티든 이런 어떤 로보틱스든, 우리가 이제 뭐 의료 쪽이든 바이오 쪽이든, 여러 이제 분야로 이제 접목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응용 기술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걸 이제 로봇에 입히게 되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전개시키는 그 과정에서, 그거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우리 실생활로 이제 등으로 들어오는 로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디 저기 호텔이나 상점 뭐 어디 식당 가면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로봇에서 이제는 우리가 바로 이제 개개인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이제 선보이는 거죠. 이 삼성전자가 연내 헬스케어용 웨어러블 로봇 버핏을 전격 공개하고 본격적으로 시장 개척에 나선다. 2019년 웨어러블 로봇 시제품을 선보인 뒤 4년간 수정을 거쳐서 내놓는 완성작이죠. 엄청난 이제 얼마나 다듬었겠습니까? 보핏을 착용하면 복부 근력 사용량이 27% 증가하는 동시에 관절 유연성은 39% 늘어난다. 이거 사고 싶어요. 나오면. 저는 살 것 같아요.
지금 내년 초에 이제 애플 비전 프로 XR 기기 나오면 이제 살 건데, 이 보펫도 좀 이건 사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복부 근력 사용량이 늘어나면 이거 복근도 생기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몸에 무리 없이 운동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이게 이제 노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도 구조가 이런 로봇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 결국 이제 우리가 뭐 등산을 하든 또 이제 여러 어떤 운동들을 하든 우리가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활동들을 할 때 이제 보조적으로 우리가 근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보조용 이제 로봇이라면 이 가격만 이렇게 다운을 시키게 된다면 보급적인 어떤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헬스케어 로봇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버핏의 사진과 사양을 담은 임상실험 결과를 최근 사내에 공지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버핏에 대해서 다이어트, 근력 강화, 체력 증진, 몸매 관리, 보행 능력 증진, 보행 자세 회복 등 6가지 실험을 했다. 버핏을 착용할 경우 다이어트 측면에서 칼로리 소모와 산소 섭취량이 각각 61%, 75%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예, 저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만 정말 그 확인이 된다면 당장 사고 싶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개발을 모두 마친 상태이며 내부 직원을 상대로 파일럿 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만든 상업용 웨어러블 로봇 출시가 임박한 셈이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로봇을 낙점을 했죠. 21년은 로봇과 AI를 포함한 미래 신사업에 3년간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올해 초에도 이제 CES에서 요 이제 헬스케어 로봇을 연내 출시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고객 타겟층을 다이어트나 체력 관리를 원하는 대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처음에는 이제 좀 의료용으로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장애인이라든지 또 미국에는 또 이제 그 군인 이제 이런 어떤 장애인분들 많이 있는데, 또 이제 시니어 층에 대한 어떤 그 타겟팅을 하는 방향으로 좀 알려졌었는데, 이 다이어트 체력 관리 원하는 대상, 뭐 저도 이제 당연히 다이어트 체력 관리를 원하는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이 헬스케어 시장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지 주목되는 이 가격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헬스케어용 의료 로봇이 현재 약 2만에서 10만 달러인 점을 고려할 때 삼성이 이보다 낮은 500에서 1000만 원 선에서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절대 강자가 없는 헬스케어용 로봇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끌어올리려면 가격 경쟁력도 중요한 요소다. 사내에서 이제 파일럿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 다만 아직까지 출시 시점은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임박한 것 같고요. 되게 기대가 되는 그런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좀 주목할 그런 기업군 포인트들 중에서 이제 LG전자 또 LG이노텍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LG전자의 이제 전장 부분과 로봇에 대한 확대 어떤 기조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확실한 성장을 이제 LG 그룹에서도 LG 뭐 이미 뭐 LG 엔솔이라든지 이런 쪽은 뭐 이미 이제 글로벌 넘버원 기업이 됐는데, 일단 전장 쪽, 이 전장 쪽에 있어서도 이제 큰 시장인데요. 이쪽에 있어서도 지금 LG 그룹, LG전자와 LG노텍이 본격적인 어떤 그 이제 시장에서 관심도를 높인다는 게 이제 결국은 그 흑자로 돌아서고 또 매출이 폭증하는 그런 구간대로 이제 넘어가는 본격 뭐 큰 이제 공장들이 가동되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전기차가 늘어나는 어떤 기조 흐름 속에서 LG전자는 LG 마그나를 지금 뭐 대략 한 절반씩 지분 투자해서 마그나랑 같이 지금 북미 시장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멕시코 공장도 이제 3분기 가동이 되면서 결국 글로벌 생산 기지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측면들, 현재 이제 80조 수주한 건데 올해 말에는 1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L전자는 또 로봇 사업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해온 어떤 사업입니다. 이쪽도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이제 확장을 해나가는 그런 공략을 해나가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부터 해외에도 진출할 것이다. 2분기까지는 서비스 배송 로봇을 중심으로 국내 대형 거래선과 협업해 왔지만 3분기부터는 해외에도 진출할 것이다. 그래서 전장과 로봇을 우리가 LG전자, LG노텍 이 두 개 기업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좀 주목할 그런 기업군들 중에서 이제 LG전자, LG이노텍 이 기업들이 있는데요. LG전자는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의 그 선두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흐름을 동향을 잘 봐야 되고요. 주가 추세 흐름들도 잘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합되는 국내 기업들로 연결해서 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기사 몇 개 정도 또 미국의 이제 기업들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고, 오늘 제가 이제 그 줌으로 실시간 이제 방송을 이제 8시에 또 이제 팬딩 멤버십 분들 또 유튜브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송 때문에 조금 짧게 이 영상은 좀 마무리를 짓고요. 어쨌든 시장은 바야흐로 굉장히 강한 명분을 가진 추세,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뚜렷한 기회들을 실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과거의 종목들에 너무 매몰돼서 새로운 어떤 변화에 편승하지 못하는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확신을 가지는 그런 확신의 기준들과 철학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경험과 또 학습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거고, 직관적으로 손으로 실행이 나갈 수 있는 거죠. 안다고 주식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죠. 실행이라는 그 관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꾸준한 학습과 또 인사이트적인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와 함께 계속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같이 한번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저의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제 이렇게 집대성해서 20시간짜리의 강의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팬 플랫폼 회사 이제 팬딩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팬딩 사이트에 강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난 가을부터, 작년 가을부터 이제 들어주셨고, 또 이제 많은 또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이제 수강자 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심박사님의 강의를 일주일 동안 푹 빠져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식 경험이 오래되었지만 감으로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인생의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평생 가르침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안개가 많이 걷힌 것 같아.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맞는 걸까? 이쪽 터널로 들어가면 분명히 출구가 있는 걸까? 이쪽 안개 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빛나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것들. 제 차트 심리 이론은 사실 이제 어떤 원리적인 부분인 거죠. 우리가 어떤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산업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거를 사실 뭐 뛰어넘어서 원리적인 작동 원리죠.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뭐 투시경, 암경, 이게 모든 걸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시장이나 어떤 또 이제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대중과는 다른 어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그 행동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닥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을 대중들한테 팔려고 올리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나쁘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대중적인 어떤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이면들, 어떤 원리들, 작동 원리 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달됐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평생 해야죠. 투자라는 건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어떤 특정 시점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평생을 두고서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맞춰나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식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한 번으로 신 박사님의 모든 기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향후 10번 정도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신 박사님만 알고 있었을 비기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 박사님의 강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힘이 되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떤 조금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도 향후에 좀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것은 강세장인데요. 강세장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내공을 쌓아서 행동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론적 탄탄함, 기준적 탄탄함,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그 단단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면서 좀 강한 또 이제 투자의 어떤 베팅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좌를 또 레벨업 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단기로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또 장기로 해야 되고 하는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차트 심리로 이론을 통해서 철학적 기준을 탄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나루님께도 이렇게 또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의 댓글 보시면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제 URL 주소를 이제 남겨놨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결국은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어떤 기준을 갖고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영상, 이건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놨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차트 심리 이론상의 7가지 아이템 법칙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들 주가가 띄우고 또 대중에게 팔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통해서 대중과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카카오 종목을 통해서 적용 사례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인생 설계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신 박사가 그동안 가졌었던 고수 투자자와의 어떤 이제 조언,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뛰어넘어서 메이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실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 뭐 처음부터 막 장기 투자 뭐 이런 기보다는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어떻게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인가, 많은 이제 100억 이상을 벌어들인 투자들을 이제 통해서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단기 트레이딩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강세에 왔을 때 주도 업종에 집중하는 거, 또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서는 시대 성장주에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략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통해서 젊은 분들께서도 20, 30대 젊은 분들께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방법을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5%의 상위 5%에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이번 뭐 동학개미 운동 통해 가지고 다소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이저와 대중은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머 현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최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뭐
패닉 바잉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주도주로 불리는 시점부터 그리고 주도주 저점 매수를 외치는 시기 해서 대중들은 어느 시기에 뛰어들어서 물리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가치관의 확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의 시사점, 그리고 피터 린치라는 투자의 어떤 현인의 칵테일 이론에 비춘 지금 시장의 어떤 패턴,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는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의 성패,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기관, 개인 간의 포식관계,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대중투자자의 습성을 버리고 완벽한 거대 외국계 자본 내지는 기관, 사모계열의 집단들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따라잡아서 그쪽에 이제 편승하는, 고래 등에 올라타야지 새우들 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을 섞고 생각을 섞고 행동을 섞으면 결국은 이 포식자의 먹잇감 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종목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6강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챕터 3에서는 메이저 큰손의 전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과 종목별 사례 분석,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에게 기획에 필요한 2가지, 그리고 설계자들의 실행 3단계, 구체적인 종목별 사례를 통한 자투 분석,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동안 해온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방식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의 어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배우는 메이저 큰 손들의 전략에서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드러나는 차트의 모습. 이 자리는 메이저가 잠시 쉬는 구간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량을 뺏기는 구간, 뭐 이런 것들.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광분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케이스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여준 메이저의 시나리오, 차트와 메이저 수급은 선행한다. 그리고 대중투자자와 메이저 큰손의 특징을 비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이저의 전략에 편승하는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투자의 기준과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서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긴 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에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게 될 가장 탄탄한 바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매매 기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캔들 차트의 의미와 활용, 도지 형태의 의미와 종목별 사례, 거래량의 이제 해석, 거래량이 급감하고 늘어나고 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기본적인 거지만 거래대금, 유통주식수, 이평선, 이격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차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냈습니다. 차트 패턴, 하락세기, 상승세기, 강세 반전, 약세 반전, 갭의 의미와 단계별 분석과 활용, 갭의 종목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기초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다지는 시간.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이거는 뭐 주식뿐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에 통용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코인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파생이든 뭐 원유 선물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죠. 차트의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사례 분석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해시켜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개념은 알겠는데 아는 분들은 많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 결국 주식시장은 실전입니다. 이론을 가지고서만 알고 있다고 뭐 그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개념과 두 가지 패턴, 그리고 이를 활용한 주식 선물 매도 전략. 결국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락장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까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 정배열과 역배열 관련된 이론을 종목별 사례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모두 이해하고서 가장 중요한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제 이해하는 이 시간을 1, 2부로 조금 길게 담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심했고요. 20시간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이거를 3달 동안 거의 주말도 없이 만들었으니 그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에서 요것도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여러 테마주들이다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지는 게 최적일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략상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강의는 모두 이 차트 심리 이론의 7가지 법칙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삼았던 그런 이제 프리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차트 심리 이론의 아이템, 결국 제 주식 이론의 결정체고요. 시장의 불변적인 원리를 7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목의 선택과 비중의 조절,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이 아이템 기본 7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1년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했던 시점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론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은 지금 3부로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정확한 어떤 종목별 사례, 분석,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대 성장주하고 아이템이 결합될 경우에는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PM, 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아이템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던 그런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 이론이지만 이 차트 이론은 당연히 시대 성장주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 가장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메이저들도 이런 그 성장주, 시대의 성장주 쪽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 법칙에 포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포착 기술, 메이저 포착 법칙,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템 법칙을 통해서 21년도 1월달 셀트론 그룹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결정의 근거는 당연히 차트 심리 이론이었고 대중적인 반응을 통해서 천정권의 시그널을 파악을 했었고 셀트론 헬스케어와 제약의 시작의 끝은 아이템의 출현이었다는 점.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설명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 하락을 시작하는 어떤 패턴들, 이제 전환점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고 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근의 시장이 바닥점을 형성하고 있었고 추세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강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의 바닥권에서 강의를 론칭한 이유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론칭했고,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상당한 계좌의 회복과 또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계좌가 레벨업 될 거라는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차트 심리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계좌 레벨업을 통해서 자산가로서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은요, 결국은 주도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신고가 흐름을 내는데요.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미리 감지했고 미리 포착을 했고 차트 심리 이론에 의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은 지점에서 주도주 선침의 전략을 위해서는 이 주도 업종의 집중 투자 전략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실전 투자 활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총 20시간에 걸치는 20시간을 넘는 차트 심리 이론의 강의를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희망,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행길 신 박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